이게 나머지 한 달 갈 줄 알고 그렇게 했죠. 이제 학과마다 좀 케이스가 다를 텐데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했어요. 코로나 사태 2월 4주에 터졌을 때 1주 휴강해놓고 나서 처음에 정책적인 결정을 했어요. 일단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거부터 정책 결정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가 일터고 전임들이면 우리를 믿고서 이 학원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쉰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이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에 첫 번째 결론. 그러면 놀고서 급여를 준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의 결론. 나와서 빡세게 연구 수업을 하던 자료를 만들던 똑같이 근무하고 급여 준다. 일단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면서 두 번째 날서부터 화상 수업 빨리 해야지라고 캐치해서 화상 수업에 대한 것을 이틀, 3일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줬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학과노 성실사 팀들은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톡방에도 막 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줌으로 수업을 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브리핑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그 다음날 선생님들에게 숙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이틀 동안 뭘 했냐면 선생님들끼리 줌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호스트가 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를 다 바꿔가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기술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1차 점검.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우리 학원만의 화상 시스템이라고 스파이더 아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까지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공지를 해놓고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요일날과 화요일날은 아이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수업 참여하는 것만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 초대하고 이렇게 하고 모르면은 설명해주고 이런 걸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서부터 정상 수업을 딱 들어가니까 어떤 혼란도 없이 쫙 수업이 된 거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죠. 수업료는 3분의 2만 받겠습니다. 그냥 66%만 받겠다. 이게 나머지 한 달 갈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어졌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달에 다시 수업료를 청구하는데 100%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착안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화상으로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애들 시간대별로 오게 해서 점검해 준다. 애들 30분씩이라도 다 점검해 주는 거예요. 대신 하루 오는 날이 있으니까 수업료는 100%로 환원한 거예요. 별 부작용이 없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학원마다 좀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화상 수업을 했는데 저희는 두 개관이 있어요. 본관이랑 영통관인데 영통관은 화상 수업이 오히려 마케팅을 활성화시켰어요. 왜 활성화시켰냐면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요. 선생님들이 40분 동안 애들의 집중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가게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그게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애들 집중도를 끌어요. 엄마들의 교육열이 과도하다 보니까 8명이 수업 받는 게 아니니까 16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선생님들 수업 진짜 잘한다. 집중도 끌어가면서 너무너무 잘한다.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아주 불필요한 점이 있었어요. 과도한 엄마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대답을 할 시간을 좀 주지 애가 대답할 시간을 안 주고 다른 애한테 넘기느냐 막 컴플레인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을 차단해라. 그래서 모두 헤드셋을 반드시 착용. 왜?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으면 아이가 말할 때 이쪽에서 선생님 쪽에서 지지직거려가지고 뭔 말인지 안 들린다. 그래서 아이의 질문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고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을 반드시 다 100% 헤드셋 끼고 하게 하니까 엄마의 개입이 차단됐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영통관은 오히려 그런 기간에도 계속 상담이 오고 해서 수강생이 늘었어요. 번호는 15% 첫 달에서 넘어갈 때 감소했어요. 그런데 신규생이 있어가지고 5% 정도는 들어와서 10% 로스 났었는데 한 달 끝나고 나서 다 전원 복귀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는 뭐 우리만의 전략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전략을 짜고 혹시라도 엄마들이나 학생들한테 봤을 때 아마추어로 보이지 않게 미리 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리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랑도 이렇게 해보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속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해요.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참가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기 힘들지만 이거를 화상에서도 게임을 하려면 뭘 또 해야 될까? 이런 걸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수업의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는 뭐냐? 엄마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막 시험 보게 하면 시험 같이 봐주고 하는 애들은 이게 뭐 4주, 5주 돼서 돌아왔을 때도 역량이 떨어진 게 없어요. 근데 본어는 엄마들이 쳐다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애들한테 맡겨놓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체킹하기 전에 그냥 수업만 참가한 애들은 의무감이 없으니까 애들이 역량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게 각 교실별로 시차를 두고 1대1로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점검해주고 점검받고 하는 시스템. 좀 선생님들도 피곤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것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이렇게 쫙 같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다른 학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선생님들 쉬게 하는 걸 선택했지만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분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유지돼야 수입이 있고 그래야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급여를 100% 다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상시국에 평상시에 100을 했으면 120이나 130을 하는 피곤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흔쾌히 같이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니 오너가 나 몰라라 하고 니네들 이거 책임 안 져 이게 아니라 100% 끌어안고 갈 거야. 다른 학원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희들도 기꺼이 감수할게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똘똘 뭉쳐서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와 힘을 모아내느냐 모아내지 않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를 아마 그런 시각으로 좀 피드백을 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충분히 전략을 고민하고 내부 인원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고객들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전략을 제대로 짜서 제대로 공지해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죠? 그들도 역시 시뮬레이션 할 시간을 내서 우리가 혹시라도 시행착오 하루 이틀 있어도 그거는 애들이랑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미리 인지시키고 그러면 기대가 거의 요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3일 약속된 날부터 퀄리티 있게 진행해가면 고객도 우리를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극복을 했는데 원장님들도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정리해 놔야 돼요. 이것도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매뉴얼화 해놓는 게 좋습니다. 되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누가 질문 주신 거예요?